한국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독도가 한국 땅인지 아닌지를 물으면 됩니다. 복잡한 귀화 절차보다도 확실한 증명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독도가 한국 땅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했을 당시 자신에게 쏟아질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생각한다면 감히 꿈도 꿀 수 없죠. 또한 여러 대학교에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여러 증거 자료들을 근거로 입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를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진실일까요?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의문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묻습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한국 영토였을까요? 고조선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삼국시대, 그것도 아니면 고려시대, 늦어도 조선시대부터는 한국의 영토였을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정광태 씨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이라고 적어도 수백 번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산국 즉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독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독도를 굳이 울릉도와 관련 짓자면 울릉도의 부속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화 선생께서 쓰신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지리적으로도 독도는 명료하게 울릉도의 부속섬이고 은기도의 부속섬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울릉도 영유국가인 한국이 국제법상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의 영유권을 갖게 된다. 일반 국제법은 무인도의 영유권은 모도의 영유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확합니다. 더 이상의 반론은 무의미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명백한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억울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억울하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본의 본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료의 몇 줄 앞에 있는 글입니다. 독도는 서양인들이 19세기 말에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암초는 아니고 소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저자의 뜻과 다르게 리앙쿠르 암석이 독도의 본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독도를 자기 영토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인도나 다름없던 독도에 작은 기지나 초소를 만들어 놓고 10여 명의 해군을 상주시켰다면 현재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독도보다 수천 배의 큰 한반도를 병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람도 살 수 없는 암초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맞아 보이고 조선반도가 그들의 것인데 굳이 독도를 따로 일본 영토로 구분할 실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독도를 식민지 조선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처음 확정한 나라는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현대가 되기 그 이전 사실 독도는 일본도 한국도 그 어느 나라의 영토가 아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꾸만 축도, 즉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사료 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나마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 진짜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축도의 기록이기에 뜬금없이 다케시마라고 우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정황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솔직히 해양주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시대에 얼마만큼이나 독도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1910년 한일합방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독도를 시료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기에 전쟁이 아니고는 일본은 독도를 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굳이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의 설린관계를 해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상상이겠지만 만약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북방 영토에 더 큰 관심을 가졌었다면 일본의 영토는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커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적어도 독도보다 수백 배는 큰 사할린 섬이 일본 땅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된 사할린 섬을 알라스카처럼 매우 저렴하게 구입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왜 굳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조선반도를 탐했는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또 압니까?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극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을지도 모르죠. 러시아 혁명의 혼란을 틈타 파고들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도 척박한 극동 지역은 멀어서 러시아 사람들이 오길 꺼린답니다.